워크숍을 진행하기까지가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이요. 원래는 한 작년에 계획했었던 거고 뭐 전국 대표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미뤄졌고요. 또 이쪽 서울 쪽이 너무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신청하셨던 분들 또 겁나셔서 또 취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간을 보니까 딱 적당하네요. 감격 유지도 하고 더 많았으면 좀 힘들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여기 직접 온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좀 장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사진상을 대단히 넓어서 어떡하지 했더니 딱 적당하게 인원이 된 것 너무 좋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지도자 과정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지도자 과정 시간에는 좀 더 이론적인 걸 더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실기 위주의 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겸했었거든요. 줌 수업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서울 쪽에서 한 2주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이런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하고요. 하게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이 여기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일반인들도 좀 계실 거고 섞여 있을 것 같은 거의 선생님이실 거라고 보고 선생님들한테 실제적으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저는 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 제가 요가를 한 지가 거의 20여 년이 넘어가고 얼마 전에도 저 요가원 20주년 행사 조그맣게 했었고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활동한 지도 좀 오래됐고 또 제가 서울 쪽에서도 이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부산 쪽에 많이들 저를 좀 좋아하시는 팬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타 지역뿐만 아니라 좀 다른 지역의 다른 세계,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 중수업할 때도 뉴질랜드라든가 저쪽 오스트리아 쪽에 계신 빈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의외로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제 유튜브를 대단히 많이 보고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외국에 사시니까 건강적인 부분에 어떤 케어를 많이 못 받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여튼 반갑고 여러분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그리고 좀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수업 바로 들어갈까 할까. 이쪽 우리 선생님부터 본 성함 얘기해 주시고. 네.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원장님께서 서울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실 경우가 많지 않아서 네. 제가 그래서 이 수업을 받게 된 거였고요. 부산에서 왔고 유튜브에서 알게 되셔서 왔는데 네. 저도 강사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퇴직 후에 요가 강사 또는 치유 요가 쪽으로 관심이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리고 영상학과 지금 임상교수 모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요가 경력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직업병도 있고 해서 10년 이상은 요가는 했고요. 지금 요가 강사 하고 있고 김선님 원장님 밑에서 공부해서 자연치유 요가로 직접 좀 강사 되기 전에 치유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극성 테니스도 있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 치유 효과가 얼마큼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존요가하고 유튜브에서 알게 됐고요. 오래전부터 유튜브 보다가 오래된 팬이고요. 네, 강사 활동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아직 좀 나이가 보니까 자꾸 노화 현상이 와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좀 자연 치유 요가에 좀 빠져들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번 수업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평균한 대학생이고 하나는 사람 몸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가를 접하게 돼서 수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다들 각자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다들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재는요, 이 두 교재를 지금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프린트물 제가 이제 오늘은 1, 2파트 할 거고 이제 2주 후에는 3, 4파트 제가 준비할 건데, 그리고 이 부교재를 지금 제가 갖고 오라는 거는 이 교재 안에 있는 동작에 대한 소개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보시고 이렇게 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도, 그리고 수업에 그러니까 동작을 진행하는 방법이라 이런 부분이 여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부교재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페이지 우선 볼까요? 지금 자연치유라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들 익숙한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라는 말이 예전에는 아직도 좀 어색한 말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아주 너무나 일반적인 말로 됐고, 심지어는 저희 요가원에 이제 그 현판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자연치유 요가는 몸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치유를 해준다라고 말을 제가 써놨거든요. 불과 제가 한 6, 7년 전만 해도 그 문구 보고 돌아가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여기 이상한 종교 집단 아닌가. 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담을 갖고 왠지 낯선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왜냐면 진정한 치유라는 거가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면의 어떤 깊은 치유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치유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요가원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 이런 근원적인 치유를 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인데, 지금 제가 쓴 말들은 쭉 보시면 이해를 할 건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거의 습관에 의한 질환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중적인 어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대중요법이라 해서 현재 나한테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이거를 고치거나 치유를 하려면 무언가의 깨우침? 요가에서는 어떤 수행적인 깨우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각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각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근데 그 자각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의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아마 우리 청소년 때라든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지인이나 아니면 엄마,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 하실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맨날 듣던 거고, 내가 나의 어떤 단점에 나의 안 좋은 습관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고쳐지지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식의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계기가 돼서 그게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그 스타일이랄까? 이런 부분의 방법이 좀 바뀌어요. 거칠게 봤던 거를 섬세하게 바라보는 의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내 안에 자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의식이 몸의 균형 상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나 제가 다 접하는 분들은 거의 환자급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가 참으로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몸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의식의 균형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동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의 요가는 약간 인지하는 그 수준이 조금은 있으셔야지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인지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막 동작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작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작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효과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파악하고 동작하시는 분과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동작하는 분은 치유 효과가 대단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하시면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우리 그 개인별의 맞춤식 자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조금 부지런을 떨면 아유르베다 체질별 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각각 제가 쭈루루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 몇 시간 있습니까? 한 7시간, 8시간 가까이 있을 건데 그 정도만 있어도 제가 여러분의 체질이 어떨 거라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그럼 그분에 맞춰서 이분은 이런 스타일의 요가를 그리고 이분은 이 동작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맞춤식에 대한 자기 체질에 맞는 요가를 사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죠. 시퀀스 있는 거, 뭐 아시타마라든가, 뭐 비냐사라든가. 사실 근데 그런 것들도 나의 체질에 맞춰서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방법도 역시나.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맞춤식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개인 레슨을 진짜 많이 해요.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좀 권하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번은 하시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프로그램의 개인 섹션이 뭐냐면 자각 프로그램 들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여기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거기가 진짜 안 좋아하는 거를 느낌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럼 어디가 불편해? 그럼 그냥 허리 좀 어디 불편해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다음 뭐냐면 허리의 어느 부위 불편하게 정말 콕 본인 찍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못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 불편한 데에 대한 표현을 못한다는 거는 거기에 자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어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가 가기 전까지도 둔감하신 걸 잘 몰라요. 예민한 분들은 병원보다 더 빨리 알죠. 병원보다 빨리 와서 가는데 병원에서 답답하게 그 해답을 안 해주죠. 멀쩡하다고 그러는 거죠. 난 불편한데. 그런 분들은 병원의 어떤 그런 진단보다 훨씬 예민한 몸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둔감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 오셨는데 너무너무 둔감해서 말할 수 없이 둔감한. 하물며 본인의 몸인데도 자기한테 느낌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건가요? 계속 질문하지 하면서도 맞는 건가요? 근데 그분의 동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둔감한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 유연하신 분들이 둔감합니다. 아주 뻣뻣하신 분들이 자각을 잘해요. 아주 극심하게 경직되신 분들이 치유과가 빨라요. 그런 분들은 자각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유연한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자각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몸으로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자각이 안 되는 이유는요. 몸이 너무나 감각적인 부분이 둔감함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감이거든요. 정체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자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깨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몸을 깨우는 작업이. 예민하시거나 뻣뻣하신 분들은요, 늘 깨어 있어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죠. 늘 예민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둔감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느낍니다. 순환을 안 일으키는 몸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움직임만 했다고 그분이 살이 빠지고 순환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움직임의 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가로 치료도 하고 요가로 사는 건데 그 각각의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획일적인 동작 시켰을 때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는 효과도 없고 무덤덤한 자극을 갖고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 제가 딱 보면은 환자들 같은 경우 의식 집중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집중이라는 거가 어딜 뭐 노려고 이게 아니라 자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제 요가 프로그램 보시면 어떤 거냐면 어떤 동작을 하라고 그래요. 한다고 하는데 한 예로 발을 하나 만약에 이렇게 다리 이런 동작을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무릎을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어요. 발을 쭉 폈어요. 그동안 다른 것 같으면 지금 오른다리를 피라는 것만 해서 오른다리를 의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다리 연결된 고관절과 골반과 허리와 다 연결해서 의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표현을 무릎이라고 해요. 무릎만 신경 썼다가 골반에도 신경 쓰면 골반을 의식하고 여기 의식한 거를 내려놔요. 연결선상을 잊어버려요. 거기다 또 허리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 잃어버리고 허리만 생각한단 말이죠. 호흡하라고 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숨 마시는 거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몸을 연결선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대한 중요한 부분이. 그래야지만이 자각이 되고 우리 몸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호흡과 동작의 일치, 호흡과 동작의 조화로움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숨에 대한 그 숨도 호흡 동작을 할 때 만약에 동작이 빠른 동작이 아니다 그러면은 호흡을 고요하고 아주 천천히 들이실 때고 내쉴 때만이 동작에 대한 자각이 잘 돼요. 이 동작이 나의 몸에 어떠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를 파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동작의 완성도를 동작이 이제 완전히 뭔가를 이뤘다는 거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한 동작은 완성된 동작 안에서 숨이 고요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동작의 정확한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베테랑 선생님이라면은 이분이 이 동작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동작을 할 때 그분의 숨소리를 들어보셔야 되겠죠. 숨이 정말 차분한가 고요한가. 숨이 거친다면 그분은 그 동작이 자기 동작이 아닌 거예요. 오버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한 단계 내리라고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숨의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럼 저는 그럼 동작의 단계를 항상 그 다른 사람보다 좀 아랫단계만 내야 된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랫단계를 해서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조금 동작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숨에 거친 상태가 되면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흡수가 안 돼요. 동작의 효과에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저는 새로운 분들 보면 항상 건강 상담을 30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체질 보고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 봐요. 보는데 너무 예민한 분의 특징입니다. 흡수력이 떨어져요. 특히 장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장 트러블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 트러블이 너무 많으신 분의 특징이 살이 안 찐다거나 너무 살이 많이 찐다거나 두 종류거든요. 긴장감을 가지면 모든 게 흡수가 안 돼요. 환경에서 여러분이 마사나를 해도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음식에 관련된 흡수가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몸 좋아지려고 무슨 장에 관련된 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늘 달고 먹는데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거가 호흡이 그 역할을 많이 할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자연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해 나왔죠. 듀본에서. 이런 수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근육 속의 신경의 발달로 신경 전달이 좀 더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걸 느껴요. 이따가 제가 같은 동작을 여러분이 어떤 걸 하기 전과 이런 어떤 시퀀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동작 시켰을 때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신경의 전달력이 빨라졌다라는 거. 그게 뭐죠? 우리 어떤 우리 내 안에 있는 신경계통이라든가 혈관계통의 순환을 되게 높게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몸을 좀 섬세하게 쓴다는 느낌도 갖게 할 거고,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되냐? 근육 속 안에 신경체계 안정감을 가져와요. 우리 가장 핵심적인 중추신경계의 안정감을 갖고 오겠죠? 그럼 중추신경계 안정을 갖다면 거기랑 분지된 말초신경계는 당연히 안정으로 가겠죠. 네, 지금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몸을 섬세하게 쓴 거가 몸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치유를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오래 장기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내가 몸에 앉아서 했는데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몸을 썼는데 마음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어떤 요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의식의 확장의 자발적 의식 확장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습관적인 어떤 질환도 이거에서 바르게 될 수 있겠죠. 자연치유제 요가의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학문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전달력을 좋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신 지 얼마 안 됐고 티칭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했어요. 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티칭하는 데 있어서. 분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수업을 어떻게 그렇게 어디다 맞춰야 될지. 그게 어떤 동작을 하면 막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 너무 그렇더라고. 네네네네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 레슨 같은 경우가 여러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레벨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거가 그러면 이런 거죠. 누구 한 사람을 딱 짚고 그 사람을 맞춰 수업하기는 누구를 소외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강도가 낮은 거야? 막 좀 세게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있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 힘들어도 다음날 못 오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에 초보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아주 베이직한 걸 합니다. 베이직이 쉬운 게 아니에요. 베이직이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근원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베이직을 하잖아요. 베이직을 제대로 베이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동작이 베이직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할만 하고요. 능숙한 사람은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가장 선생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새로운 거 또 뭔가 시퀀스 새로운 거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베이직에 충실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베이직에 충실하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반복된 동작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런 경우는 매일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요가원에 오면은 거의 오전반에는 연세가 어떻게 되냐? 평균이 60대 중반입니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아는데 할머니가 아는데 관절 수술해갖고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손목 안 좋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협차. 그런 분이 막 죄다 다 모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젊은 사람 한두 분 꼈어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트가 꿈도 못 꿉니다. 뭐 수리아 나마스카라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메디컬 요가를 했어요. 안 되겠다. 저는 사실 도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구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렇게 이끌고 있는 능력은 있어도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자각을 못 시키는 분이 있어요. 몸이 너무 많이 경직고 너무 많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자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도구를 자각을 일으키는 도구를 쓰자.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곁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그 사람을 자각하는 도구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라든지 양세 드신 환자분들을 자각을 시켰어요. 자기 어깨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어깨 하는데 그동안 어깨 무조건 쓴 것 같았는데 어깨를 처음 써본 거야 오늘. 어깨가 있다는 걸 여기가 어깨였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하는 거야. 허리 다 아는데 허리가 정말 여기였었구나. 나한테 하나도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 몸에서. 근데 메디컬 요가하면서 메시지를 처음 받은 거예요. 여기가 허리예요.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목을. 목이구나. 어깨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게 자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이 원리를 좀 아시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이론적인 잣대로 돼서 난 요가하니까 요가하는 사람은 욕심 먹으면 안 된대. 그게 아니라 요가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요가를 하게 되면은 미세해지고 자각되고 정화되는 물질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보시니까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피부를 근육에 붙인다. 걸개에 붙인다는 느낌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하고 발가락 들고 다시 낮췄을 때 그 이완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우리 권미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붙일 때 하체는 좀 느낌 왔는데 허리까지 괜찮은데 그 위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몸이 계속 흔들렸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와중에 풀었을 때 엄청 편안하더라고요. 그 흔들림이라는 거가 내가 흔들고 싶어 흔들린 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거 왜 흔들렸을 것 같아? 그 에너지 진동입니다. 희한하게 나중에는 더 흔들리실 거 오늘 대단히 많이
흔들리는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나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막 부두두두 막 떨리는 거. 그거 왜냐면 그거가 우리 몸의 에너지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많이 책에서 봤지만 정말 에너지야? 정말 흐르고 있어?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고? 흘러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 지금처럼 딱 정렬이 됐을 때만 이 안에 발동이 일어나요. 사실 제가 1차 1대1 개인 레슨을 있다가 뒷부분에 저기 실습하는 거 있거든요. 한 분을 제가 대상으로 지금 이 전체 1대1 개인 레슨할 때 제가 자가 프로그램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대단히 에너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볼 거고. 네. 여기서 지금 그냥 표피적으로 기반의 역할을 하는 부위를 짚어보세요. 어디가 기반입니까? 닿는 부위가 어디죠? 무릎, 발끝. 여기는 기본입니다. 여기가 흔들흔들거린다. 이러면 위는 더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기 엄청 그럼 대고 있어요? 여기 그냥 꽂고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내리 꽂아야 됩니다. 단단, 완전 지금 제가 이런 형태랑 피부를 근육에 붙인다.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그냥 이게 중요한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를 근육에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약간의 지금 이로 와보실까요? 우리 소리하고 와보실까요? 저를 잠깐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힘을 줬을 때 제 팔 만져보세요. 이거 그냥 단단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피부를 근육에 붙이고 제가 전체를 만져보세요. 단단한데 딱딱하진 않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서 다 소통해야 되니까. 그죠? 이것도 지금 그래야 됩니다. 힘줘! 이게 아니라 지금 힘줘! 이렇게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힘줘! 이거 지금 힘준 겁니다. 이게 아니라 피부를 근육을 이 정도입니다.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절이 가능하신가요? 네네. 저는 늘 하니까. 네. 이건 너무 힘만 좀 진짜 그게 아닌 것 쓰고오십니다. 같아서. 네. 그죠? 네. 우리 선생님은 이걸 이루어오실까요? 지금 제 팔을, 맞아. 이거 단단함, 이거 단단한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막대, 그냥 해주는 거. 그쵸. 이거는 아주 그냥 꽉 뭉쳐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피부를 근육. 오호. 정말 약간 뭔가 정렬이 좀 그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뭔가 답답함이라든가 소통이 없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자기 훈련도 아닌 거예요, 자기 수련회, 요가는 수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이 개념은 저는 잘 처음인 것 같아요. 피부를 근육에 붙이고 근육을 그러니까 뼈에 붙인다는 네네네. 그거는 제가 오늘 그건 뭘 거냐면 사실은 이게 일체감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가에서 말하는 균형과 상생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현장에서 이론적인 거, 철학적인 걸 대입해서 이렇게 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공부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요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가는 균형입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상생입니다. 저는 균형보다 상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상생이라면 뭡니까? 서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커피가 요즘 많은데 커피 믹스 있죠. 믹스. 그건 다 커피도 있고 프리마도 있고 설탕도 있습니다. 다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섞인 거죠. 그거가 섞여서 그 맛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요가에서 말하는 그 믹스를 원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어떤 색깔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의 균형은 그런 거예요. 누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편중되지 않아요. 막 섞여서 그 색깔도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 피부의 피부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골격은 골격대로의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여기를 넓히게끔 유도한다고. 이해되세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관절 안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게 너무 굽어서 안 넘어가는 것도 문제. 근데 넘기부터 했을 때 뭐가 있냐? 펴진 게 문제. 이게 안 펴지는 게 문제. 그래서 어깨에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회전하고요, 그죠? 내려간 다음에 어떡할까? 펼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넘기까지 되는데 펼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펼치는 이 공간이 넓어져 펼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런 식의 자세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붓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 굽은 거는 펴졌는데 이거를 피는 건 너무 또 어려운 거야. 이 안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아까 이렇게 하셔서 평소에 여기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니. 오케이. 됐습니다. 목이 엄청 뻐근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고개와 팔을 위아래 열고 닫기. 이 동작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만 이렇게 우리 그렇게 누워서도 만약에 사바사나하고 자각할 때 손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사실은 얘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도와주고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얘가 또 이렇게 어깨 또 열어서 이렇게 오픈돼야 돼요. 이런 자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지금 할까 합니다. 지금 손을요, 이렇게 앞으로 미세요. 엄지.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지금 어떻게? 어깨 말려서 복부수축. 어깨 열어서 명수천자. 이걸 먼저 해볼까? 놓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말려요. 들어 마시면서 올라와. 숨 내쉬면서 뒤로 제껴요.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내쉬어요. 말아주고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내쉬어주고. 오케이. 이제는 중지 잡을까? 들숨. 호흡 내쉰다. 말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쉬면 뒤로 제끼고 또 한 번 말고 또 한 번 뒤로 제끼고 세 손가락 약지 잡으세요. 들어 마시면 내쉴 때 안으로 말고 또 한 번 오픈시켜 제끼고 새끼손가락 들숨 내쉬면 안으로 말고 또 한 번 오픈시켜주고 더 대부분 아니 이런 쪽이 익숙하니까 지금 이렇게 오픈시키고 제껴주 이게 잘 안 돼. 그죠?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손가락 하나 다 연결된 이 근육과 신경이 다 여기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 근육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